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듣기로 끝내는 한식 조리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피드 암기 노트는 예전 기출 문제에서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문제은행식 기능사 시험에 최적화된 공부법으로 자세한 이론 설명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큰 핵심 내용만 여러 번 반복하여 들려드림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본 스피드 암기 노트는 지난 10년간 기출문제 약 30회분 1500문제 이상을 분석한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 없이 쉽게 한방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만 하셔도 저절로 내용이 암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주요 용도로 연결이 옳은 것은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입니다.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다. 이산화티타늄은 발색제가 아니라 착색제입니다. 그리고 명반은 보존료가 아니라 응결제, 매염제입니다. 응결을 시키거나 염색을 매게 하는 작용을 한다. 3-이산화철은 표백제가 아니라 착색제입니다. 바나나의 꼭지나 곤약 등을 착색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 이산화티타늄은 착색제, 명반은 응결제, 매염제고요. 3-이산화철은 착색제, 바나나, 곤약 등의 착색제다.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 범위는 30에서 40도입니다. 우리가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 범위는 30에서 40도다.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을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이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였고요. 6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세균은 살모넬라균입니다. 살모넬라균은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모두 죽습니다. 살모넬라균. 섭조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은 삭시톡신입니다. 삭시톡신. 삭시톡신은 섭조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이다. 섭조계 삭시토신.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한 겁니다. 요구르트는 우유 단백질이 응고된 거죠?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한 거다. 어패류의 선도평가, 신선도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은 트리메틸아민입니다. 트리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은 어패류의 신선도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이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산패는 유지식품의 지방질 산화를 말하고 부패는 단백질과 유기물이 부패해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변질은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발효는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가 아닙니다. 발효 역시 미생물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입니다. 발효 역시 부패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화합물 분해지만 발효는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이 생겨난다는 게 부패와의 차이점이죠. 국가보건수준평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영아 사망률입니다. 한 국가의 보건수준평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영아 사망률이다.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하는 조작은 멸균입니다. 모든 미생물을 제거해서 무균 상태로 만든 조작은 멸균이다. 식품 첨가물 중에 보존료의 목적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보존료의 목적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모르가넬라 모르가니는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내가 알레르기인 거 몰라?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황색 포도상 구균은 엔테로톡신을 생성하고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하며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이 됩니다. 하지만 균체가 열에 강하진 않습니다. 가열하면 죽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엔테로톡신 생성, 독소형 식중독 유발,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이 되지만 가열하면 죽는다. 균체가 열에 강하지 않다.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시조개, 피마자, 미숙한 매실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은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식중독 일으키지 않고 모시조개, 피마자, 미숙한 매실은 식중독 일으킵니다. 소시지 등 가공육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은 발색제입니다. 발색제. 소세지, 발색제, 소세지 등 육가공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발색제를 첨가합니다. 착색제 아니고 발색제다.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석탄산입니다. 자, 석탄산이 소독의 지표가 됩니다. 밑에 거 다 아닙니다. 석탄산이 소독의 지표가 된다. 소독의 지표 석탄산. 과거 일본의 미나마타병의 집단 발병 원인이 되는 중금속은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이 미나마타병 집단 발병 원인이다. 미나마타 수은입니다. 칼슘과 인이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골연화증, 신장장애 등을 유발하는 중금속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골연화증, 신장장애는 카드뮴이다. 자, 총리령에 의하면 보존식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총리령에 따르면 보존식일 경우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씨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난황색소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난황색소는 카로티노이드다. 난황카로티, 난황색소 카로티노이드. 딸기잼 제조 과정 중에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나는 것 중에 딸기잼 제조는 없다. 그럼 어떤 과정이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나는가? 딸기잼 말고 치즈 가공, 두부 제조, 달걀 삶기에서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납니다. 치즈 가공, 두부 제조, 달걀 삶기에서는 일어나고 딸기잼 제조에서는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곰팡이의 특징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건조식품을 잘 변질시키고 수분이 많이 필요 없죠. 대부분의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절대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모두 곰팡이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육 속도가 세균에 비해서 빠르다 하면 틀려요. 세균이 더 빠릅니다. 곰팡이의 특징은 건조식품을 잘 변질시키고
대부분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절대 호기성 미생물이다. 그리고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생육 속도가 세균에 비해서 빠르다 하면 틀립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세균이 수분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입니다. 생육에 수분을 요구하는 정도인 수분 활성도는 세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효모, 곰팡이 순입니다. 세효곰입니다. 세균, 효모, 곰팡이 순이다. 신맛 성분이 알맞게 짝져진 것은 구연산은 감귤류, 젖산은 김치류, 주석산은 포도입니다. 하지만 호박산이 늙은 호박이다. 자, 늙은 호박 아니고 호박산은 조개류에 많습니다. 구연산은 감귤류, 젖산은 김치류, 주석산은 포도, 호박산은 호박에 많은 게 아니고 조개류에 많습니다. 우리가 카제인은 인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인단백질이다. 전분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설탕을 첨가하거나 유화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분을 15% 이하로 한다. 다 맞는 방법입니다. 전분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설탕 첨가, 유화제 사용, 수분 15% 이하로 한다. 다 맞고요. 식품을 냉장 보관한다. 틀렸습니다. 냉장 보관한다고 전분식품 노화 억제되지 않습니다. 설탕 첨가, 유화제 사용, 수분 15% 이하로 한다. 노화 억제 방법. 완두콩 통조림을 가열해도 녹색이 유지되는 이유는 구리 클로로필 때문입니다. 구리 클로로필 때문에 완두콩 통조림은 가열해도 녹색이 유지된다. 구리 클로로필. 당근은 생식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당근은 생식보다는 기름에 볶아야 제맛이다. 당근은 생식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이 좋다. 파라티온, 말라티온과 같이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는 농약은 무엇인가? 유기인제 농약입니다. 유기인제 농약은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농약입니다. 유기인제 농약. 유기염소제 아니고 유기불소제 아니고 유기수은제 아닙니다. 그냥 유기인제 농약이 만성 중독 일으키지 않는 농약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거나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을 바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넣거나 섞거나 적시는 물질, 식품 제조 가공 보존할 때 식품에 넣거나 섞거나 적시는 물질, 그게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소금 절임 시에 저장성이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삼투성에 의한 탈수 효과 때문에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이걸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고삼투성에 의해서 탈수 효과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에 소금 절임을 해서 저장성을 좋게 합니다. pH 농도에 높낮이와는 상관없어요. 보기에 pH 관련된 보기가 나온다? 답이 아닙니다. 소금 절임 저장성 좋아지는 이유는 고삼투성에 의한 탈수 효과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밀가루의 용도별 분류 기준으로 그 성분이 되는 것은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을 기준으로 밀가루를 용도별로 분류합니다.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에는 오믈렛, 수란, 커스터드 있지만 치즈 아니겠죠?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호화라고 합니다.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서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호화 현상이라고 한다.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어떻게 되면 조리사 면허 취소가 되냐?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하지만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받고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건 뭐 취소될 면허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되는가?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됩니다. 장관, 경찰서장, 보건소장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중성지방의 구성성분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중성지방은 찌글찌글, 중성지방 찌글찌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젓갈의 숙성에 대해 틀린 것은 젓갈은 농도가 묽으면 부패하기 쉽고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자기소화 효소 작용에 의한 것이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라고 하면 되고 30에서 40%가 적당합니다. 젓갈은 농도가 묽으면 오히려 부패하기 쉽고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기소화 효소 작용에 의해 숙성된다. 하지만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 아니고 30에서 40%가 적당하다. 결합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결합수가 뭐죠? 우리가 수분에는 유리수와 결합수가 있습니다.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죠. 그리고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는 못합니다. 맞는 말이고 동식물의 조직에 존재할 때 그 조직에 큰 압력을 가하여 압착해도 제거되지가 않는 것이 바로 결합수입니다.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고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는 이용되지 못하며 동식물 조직에 존재할 때 그 조직에 큰 압력을 가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전해질을 잘 녹여서 용매로 작용하는 것은 이건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의 특징이 전해질을 잘 녹여서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결합수의 특징이다 하면 틀리겠죠. 레드 캐비지로 샐러드를 만들 때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그면 고운 적색을 띠는 것은 어떤 색소 때문인가?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레드 캐비지로 샐러드 만들 때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그면 고운 적색을 띠는 것은 안토시아닌 때문이다. 레드 캐비지, 안토시아닌, 고운 적색, 안토시아닌입니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 관련 중대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에 행정처분의 기준은 바로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업무정지 1개월이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 관련 중대사고에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1개월이다. 식품 적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 위생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가? 6시간입니다. 자, 6시간 동안 식품 위생 교육 받아야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위생 교육은 6시간이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선에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상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된장, 식빵, 우동은 괜찮습니다. 된장, 식빵, 우동은 자, 업소 내에서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육 제품 안 됩니다. 된장, 식빵, 우동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어육 제품은 안 된다. 자, DTP 기본 접종과 관계 있는 병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이래입니다. 풍진과 관련 없어요. DTP. DT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 다음에 백이래입니다. 디파백, 디파백이 DTP, 디파백입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이래, 디파백, DTP는 디파백. 모카씨의 독은 고시폴입니다. 모카씨의 독은 뭔가? 고시폴입니다. 모카씨의 독은 고시폴이다.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는 구연산입니다. 계피산, 말톨, 초산에틸 이런 거는 사용 허가된 산미료 아닙니다. 자, 구연산이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다. 육류 발색제 아질산염이 블라블라블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사민입니다. 니트로사민. 아질산염 니트로사민입니다. 육류 발색제 아질산염이 블라블라블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사민. 우유의 균질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지방구의 크기를 0.1에서 2.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의 소화를 용이하게 한다. 큰 지방구의 크림층 형성을 방지한다. 자, 우유의 균질화라는 게 우유를 스트레이너, 거름망 등으로 아주 잘게 쪼개는 겁니다. 우유의 지방을 잘게 또 쪼개는 게 우유의 균질화입니다. 잘게 쪼개서 우유 지방구의 크기를 균일하게 만들고 지방의 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큰 지방구 크림층 형성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탈지유는 지방을 잘게 쪼갠 게 아니고 지방을 걷어낸 거죠. 탈지유를 첨가하여 지방의 함량을 맞춘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유의 균질화는 지방을 잘게 쪼개서 균일하게 만드는 건데 탈지유를 첨가하여 지방의 함량을 맞춘다는 틀린 말이다. 알카리성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카리성 식품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반면에 2번에서 4번까지는 산성식품의 특징이에요. 자, S, 황, P, 인, Cl, 염소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다. 산성입니다. 당질, 지질, 단백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도 산성이에요. 곡류, 육류, 치즈 등의 식품 당연히 산성입니다. 우리가 산성식품, 알카리성 식품을 나누는 기준은 그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산이냐 알칼리냐가 아니고 그 식품이 몸속에 들어가서 다른 성분들과 결합하면서 산과 알칼리의 성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산성과 알칼리성 식품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산성에는 육류, 생선, 그다음에 당류, 유제품, 곡물류, 빵 종류, 초콜릿, 커피 등이 있겠죠.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식품은 각종 채소, 그리고 달지 않은 과일들, 그런 일부 과일들이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섬유소와 한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섬유소와 한천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다. 맞고요. 변비를 예방한다. 맞습니다. 모두 다당류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되지 않는다. 아니고 산을 첨가하면 분해됩니다. 섬유소와 한천에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된다. 그래서 분해 안 된다는 틀렸어요. 섬유소와 한천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변비를 예방하고 모두 다당류이다. 그리고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된다. 미생물의 3대 생육 조건에는 수분, 온도, 영양소입니다. 수분, 온도, 영양소는 미생물의 3대 생육 조건이다. 탄수화물 5탄당에 해당되는 것은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리보스 이렇게는 탄수화물 5탄당에 해당하고 갈락토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리보스, 짜리, 앞자만 따서 짜리는 탄수화물 5탄당입니다. 황함유 아미노산에는 어떤 게 있는가? 시스테인, 시스틴, 메티오닌, 시시메가 황함유 아미노산입니다. 황함유 아미노산에는 시스테인, 시스틴, 메티오닌 있습니다. 시시메. 하지만 트레오닌 아닙니다. 트레오닌은 황함유 아미노산 아니다. 전자레인지의 주된 조리 원리는 초단파입니다. 초단파. 전자레인지 초단파예요.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은 과일류입니다. 과일류.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 CA 저장, 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에는 청과류, 과일류가 있습니다. CA 저장은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등 대기 조성 성분을 조절해서 오랫동안 보관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산화탄소와 질소의 함량은 높이고 보통 산소량을 줄여서 산화를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류는 청과류, 과일류다. 우유 아니고 생선류 아닙니다. 과일의 일반적인 특성과 달리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의 일반적 특성과 달리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입니다.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조리기구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조리기구 재질이에요. 과실의 젤리와 삼 요소는 당, 산, 팩틴입니다. 당산, 팩틴. 당산 팩틴이 과일의 젤리와 삼 요소입니다. 젤라틴 아닙니다. 당산 팩틴이 과실의 젤리와 삼 요소다. 소고기의 부위별 용도와 조리법으로 틀린 것은 자, 앞다리로 불고기 육회 장조림 만드는 거 맞습니다. 우둔으로 산적 장조림 육포 만들고요. 목심으로 불고기 국거리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설도로 탕 샤브샤브 육회 어울리지 않습니다. 탕 샤브샤브 육회는 사태살이 적합합니다. 사태 부위가 적합해요. 탕 샤브샤브 육회는 사태 부위가 적합하다. 그러면 설도는 어디에 적합한가? 설도로는 역시 산적 장조림 육포 만듭니다. 앞다리로는 불고기 육회 장조림, 우둔으로 산적 장조림 육포, 목심으로 불고기 국거리, 설도 역시 산적 장조림 육포입니다. 그리고 탕 샤브샤브 육회는 사태살이 적합하다. 자, 하루의 필요 열량이 2,500kcal일 경우에 이 중에 18%에 해당되는 열량을 단백질에서 얻으려 한다면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얼마인가? 자, 계산 문제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백질 1g이 몇 킬로칼로리인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단백질 1g은 4kcal입니다. 그래서 2,500kcal 중에 단백질에서 얻는 이 18%가 몇 킬로칼로리인가를 구하고 그 킬로칼로리에다가 4로 나누어 주면은 단백질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백질 1g이 4kcal이다. 요걸 알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합니다. 2,500kcal에서 18%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구하려면 100분의 18을 곱해줘야 되겠죠? 2,500 곱하기 18 나누기 100. 자, CBT 시험에서 옆에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450kcal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백질 g을 구하려면 이 450kcal를 g으로 바꿉니다. 4로 나누어서 g으로 바꿉니다. 450 나누기 4 하면은 112.5g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1g은 4kcal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한식 조리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2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